안녕하세요. 당뇨에 관한 올바른 정보와 치료법에 관해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당뇨 알아야 낫는다 민정입니다. 당뇨에 운동 좋다는 얘기 많이 알고들 계시죠? 걷기 운동 많이 하시는데요. 여기에 이제 근육 운동도 추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육이 증가하게 되면요, 당뇨나 관절염 같은 이런 생활 습관병 예방에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근육이 적게 되면요, 인슐린 기능이 떨어져서 세포가 포도당을 효과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되고 이것은 바로 혈당 수치가 높아지는데요. 그렇게 되면 복부 지방이 늘면서 당뇨 같은 심혈관 질환의 발병 위험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앞으로 근력 운동 꾸준하게 하셔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최수봉 교수님 모시고 인공 췌장기 치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방송 보시면서 나의 당뇨 치료 경험담이나 혈당 극복 노하우가 있으신 분들은요, 전화와 문자로 함께 주시면 됩니다. 전화는요, 02318-2275, 02318-2275고요. 문자는 샵 3772번으로 함께 하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 최수봉 교수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너무 덥습니다. 이제 정말 그렇죠. 본격적인 무더위인데요. 여름철은 특히 당뇨병 환자들에게 위험하다는 얘기가 많더라고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무래도 뭐 단 거 많이 먹을 수도 있고 더우니까요. 음료수도 많이 먹고. 근데 특별히 기억에 남는 것이 이 여름철에 이제 해수욕장 가고 뭐 그랬잖아요. 모래 같은 데가 괜히 더운데 당뇨병은 오래되면은 신경합병증이 심해서 열감이 없거든요. 그 데워서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크게 상처받아가지고. 그래서 다리 절단하는 사람들까지 뭐 보니까 특히 그런 점은 또 주의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당뇨병 유무를 알기 위해서는 어떤 검사를 하게 되고 이 진단 기준은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혈당 검사를 했는데 혈당은 높고 낮을 때가 있으니까 공복 시에는 126 이상이면 당뇨병이라고 생각해야 되고 식후 2시간 한 200 이상 되면은 당뇨병을 의심해 봐야 됩니다. 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당뇨 판단 기준은 혈당 수치로 알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왜 이렇게 혈당이 높은 건지 당뇨병의 정의부터 한번 간단히 짚고 넘어가 볼까요? 그렇죠. 당뇨병의 이제 원인을 잘 알아야 돼요. 당뇨병 정의랄까. 당뇨병은 이제 혈당치가 계속 높아져 있는 상태인데 그 음식 먹는과 관계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먹는 이유는 이제 몸이 힘이 되고 살에서 먹는 거죠. 그런데 음식이 소화돼 가지고 모양이 밖에서 포도당 상태로 들어오게 됩니다. 피 속에. 포도당 그러니까 이게 영양분이니까 영양물이 세포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때 췌장이나 인슐린이 있을 때만 들어가는데 이게 불행하게도 당뇨병은 췌장 기능이 떨어져 가지고 없어졌거나 해서 인슐린이 안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인슐린 부족 상태죠. 그러니까 우리가 소화에서 들어온 포도당에 들어온 피 속에 포도당의 영양분이 우리 몸에 있는 세포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소변으로 빠져나가죠. 높아져 가서. 그래 가지고 우리 몸이 어떻게 됩니까? 에너지 공급 못 받게 되니까 자기 몸 스스로 녹여 가지고선 에너지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 몸이 이렇게 파괴되죠. 녹아내리니까. 그래 결국 여러 가지 합병증 와서 오래 못 살게 되는 병이 되는 거죠. 그러나 가장 근본 원인은 췌장에서 인슐린이 적게 나오는 것이 우리가 관찰하는 가장 근본 원인입니다. 음식에 있는 게 아니죠. 네, 췌장이 제 기능을 못해서 혈액의 당 수치가 높아진다. 그런데 이 당 수치가 높아지면 가장 걱정해야 될 부분이 합병증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요, 교수님, 혈당 관리를 잘 하는데도 합병증이 온 사람들이 있어요. 이 이유는 무엇일까요? 너무 혈당만 생각해서 너무 적게 먹는 경우예요. 물론 음식을 적게 먹으면 에너지가 적게 들니까 포도당이 적게 들어오니까 혈당이 떨어지겠지만은 그렇게 되면 문제 해결된 게 아니죠. 에너지가 적게 들어와서 우리 몸은 오히려 더 영양실조가 심하게 오니까 합병이 더 많이 오는 거죠. 그래서 혈당은 떨어지만은 합병이 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뇨병 치료하려면은 혈당치가 정상화되는 것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세포가 에너지를 잘 먹어서 영양 상태가 좋게 유지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처음부터 식이요법을 너무 많이 식이요법을 너무 철저히 하면은 에너지 부족사에 빠지기 쉽죠. 그러나 정상적으로 먹어야 되겠는데 혈당 높아지는 것은 췌장은 인슐린이 적게 나와서 그런 거니까 그것을 회복시켜야 되는 거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교수님께서 강조하시는 치료법이 바로 이 인공췌장기 치료입니다. 이 인공췌장기 치료가 췌장의 기능을 살리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데요. 얼마 전이었죠. 세계 미국 당뇨병 학회에서 이 내용을 발표하시면서 주목을 받으셨다고요. 어떤 내용인지 간단하게 설명 네, 부탁드릴까요? 전 세계 당뇨병 학회에서 가장 유명한 큰 학회가 미국 당뇨 학회인데 이번에는 루이지애나 미국의 뉴 오리언스시에서 열렸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우리가 발표한 건 136명의 당뇨병 환자를 4년 동안 인수펌프를 치료했더니
혈당 조절이 정상화되고 당화혈소 6.3% 조절되고 그다음에 췌장에서 나오는 인슐린 양이 4년 동안에 계속 증가해 있고 증가해서 회복하고 그다음에 췌장에서 나온 인슐린 양이 작용이 안 되는 인슐린 저항성도 회복하는 걸 발표해서 이제 당뇨병의 원인이 없어지는 거다. 그래서 많이 좋아지는 거다 생각하고 합병 예방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죠. 네, 그렇게 각광받고 있는 인공췌장기 치료. 그렇다면 이 치료는 어떤 원리로 진행이 되는지 궁금해집니다. 예, 이게 인공췌장기 치료, 인공치료는 그러니까 이게 36년 전부터 하고 있는 치료인데 이 기존의 치료과는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슐린이 췌장과 똑같이 밖에 있는 췌장이죠. 가느다란 주사줄을 통해서 피부에 가장 피부에 한 4mm 꽂혀 있는 거죠. 그럼 자기가 이건 수술하는 것도 아니고 얼마든지 자기가 달고 뗄 수 있는 아주 간단한 겁니다. 이 인슐린 치료가 실제로 뭐냐 하면은 우리가 정상적일 때 식사 때 인슐린 많이 나고 식사는 적게 나오면 이렇게 크게 그리는데 똑같이 인슐린 공급해 주게 되니까 마치 정상과 똑같은 거죠. 제가 눈이 나쁩니다. 그래서 안경 벗으면 잘 안 보이는데 원인은 수정체 굴절률 이상이죠. 그 굴절률 이상만 고치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경 껴서 굴절률 이상이 돼가지고 정상과 똑같이 사는 건 마찬가지로 당뇨병이 췌장이 좀 망가지니까 췌장과 똑같이 일하는 기계를 달면은 정상화되고 그것은 또 우리 췌장을 회복시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요, 인공췌장이 단 경우에는 인슐린 주사 맞을 때는 인슐린 양이 늘어난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들어가요. 근데 인공췌장을 달면은 인슐린 들어가는 양이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왜냐하면 췌장 기능도 회복해서 자체의 내부의 인슐린 양도 많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그래서 나중에 치료가 필요 없는 관해 현상, 혹은 완치 현상을 많이들 보고하고 있죠. 네, 최수봉 교수님과 함께 당뇨 알아야 낫는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인공췌장기 치료를 통해서 당뇨를 극복하신 분 만나봤거든요. 화면으로 보신 이후에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볼까요? 이도 빠지지, 뭐 눈도 잘 안 보이지, 피도 나오고 막 움직이니까 발을 뭐 잘라야 된다, 말초신경이 썩어서 나 무서워서 그거 보이질 않았어요. 도대체 그녀에겐 무슨 일이 있는 걸까요? 당뇨 안 당해봐서 모르죠. 어떤 줄 알아요? 당뇨가 그녀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았다는데요. 안녕하세요. 오셨어요? 올해 75세, 당뇨 인생 40년의 박갑순 씨를 만나보겠습니다. 박갑순 씨는 처음 당뇨 판정을 받았을 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후회가 남는다는데요. 내가 아파서 병원을 가서 깜짝 놀라더라고요. 너무 당뇨가 너무 심하다고. 그래도 바빠서 어떻게 뭐 운동을 하거나 제대로 못했어요. 결국 37세 젊은 나이에 시작된 당뇨는 그녀의 인생을 송두리째 빼앗았습니다. 이도 빠지지, 뭐 눈도 잘 안 보이지, 이러니까 이제 그래 그때 54살 때 가서 제가 인슐린 펌프를 달아서 그때는 펌프가 컸어요. 일을 하다 보니까 너무 불편한 거야. 예, 배에서 막 피도 나오고 막 움직이니까. 그래서 할 수 없어서 제가 이제 그래 이렇게 터치하는 거 있잖아요. 주사 바늘로 하는 거. 그거를 이제 맞았어요. 당뇨 관리하기가 쉽지 않아 초기 인공췌장기 치료를 시작하게 됐지만 불편하다는 핑계로 그마저도 금방 떼버렸다는데요. 어느 날 뭐 이도 다 빠지고 그냥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이제 이거 그래도 이제 바쁜 일에 그냥 했어요. 그리고 발이 어느 날 나도 몰랐어요. 너무 바빠서 발을 못 봤는데 내가 어느 날 평발이 돼가 있고 발이 이제 좀 빨갛게 그냥 고동색 모양으로 돼가 있었어요. 당뇨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던 그녀에게 심한 합병증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였는지도 모릅니다. 특히 발에 심각한 이상 증세가 나타난 건데요. 손자가 할머니 왜 이렇게 발이 빨개 코를 갖고 와서 맡아봐요. 그게 너무 마음이 참 안 좋았어요. 예. 그리고 각종 합병증에 시달리며 힘겨운 시간을 보낸 박갑순 씨. 몸의 상처보다 더 그녀를 아프게 했던 건 마음의 고통이었습니다. 이제 남한테 말을 안 했죠. 그래서 할 수 없어서 너무 막 당이 심하고 해서 다시 재차 이제 거기 체의원 그 당뇨 전문병으로 또 갔어요. 그런 거 하면 또
발 잘라라 할까봐 나 무서워서 그거 보이지를 않았어요. 그래갖고 차츰차츰 그동안 있으면서 혈당이 조금씩 운동을 하고 하니까 떨어져요. 아, 내가 생각해 보니까 계속 이렇게 몸에 들어가는 것이 좋겠다. 예, 그때 맞는 거 주사 바늘보다는 주사약보다는. 결국 건강이 심하게 악화되고 나서야 박갑순 씨는 인공 췌장기 치료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다셨다가 떼셨는데. 예, 근데 일 때문에 떼서 내가 후회한 거예요. 계속했으면 몸이 이렇게 많이 안 망가졌을 텐데 너무 그게 후회스럽고 이거 안 하는 사람들이 너무 안쓰러워요. 이거 조금 보기가 가고 뭐 자기가 조금 귀찮다고 해서 자기 일생을 내버리는 거잖아요, 그죠? 당뇨병한테 도둑맞는 거예요. 관리를 소홀히 했다가 큰 고생을 맛본 터라 박갑순 씨는 이후 마음가짐부터 달라졌다는데요. 때문에 요즘 그녀는 그야말로 살만 난답니다. 혈당 관리가 잘 되기 시작하면서 일상생활에서의 여유는 물론 건강과 함께 활기를 되찾은 건데요. 이제 생활할 수 있어요. 아침에 자고 나면은 네. 이제 이렇게 가벼운 운동하고 스트레칭 그런 거 하고 저녁에는 아무리 이제 낮에는 이렇게 나가고 집안일도 하고 빨래도 이럴 때고 하고 저녁에는 이제 꼭 저녁 먹고 걸어요. 힘겨운 시간을 보냈던 만큼 다시 찾은 희망에 그녀는 하루하루가 감사하답니다. 정말 일찍만 했으면 나는 나을 수 있었어요. 당뇨병 환자는 무조건 초기만 하면 나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초기에만 하면. 근데 너무 나는 늦게 해가지고 꼭 이거는 필요하다. 아니, 당뇨병은 처음에 안 고치면 낫기가 힘들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바쁘고 귀찮다는 핑계로 더 이상은 자신처럼 건강을 소홀히 하는 사람이 없기를 바란다는 박갑순 씨. 그녀의 소망대로 모두 건강하세요. 네, 화면에서 박갑순 씨 현재 연세가 75세이신데요. 35세 때부터 당뇨를 알아왔다고 하니까 거의 40년 가까이 당뇨를 알아온 셈입니다. 그런데 젊을 때 너무 바빠서 이 생활 습관이 소위 엉망해졌다고 하셨어요. 교수님 어떨까요? 이런 생활 습관이 실제로 당뇨에 영향을 많이 미치나요? 그렇죠. 이제 생활 습관이 엉망이라는 것이 그 음주를 많이 하시고 잠도 잘 못 자시고 운동도 못 하시고 그러면 체장이 좀 망가지기 쉽죠. 그래서 당뇨병으로 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생활 습관이 그 문제가 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췌장에서 인슐린 나오는 기능이죠. 그 기능만 잘 고정되면 생활 습관이 좀 무리하더라도 크게 나쁘지 않은데 원래 췌장 기능이 떨어져 있으면은 당뇨병으로 크게 발전하고 당뇨병이 되면은 췌장이 더 망가지기 시작하니까 생활 습관을 잘하는 게 어느 쪽이든 좋은 것이죠. 네, 박갑순 씨에게 특이했던 점은 바로 합병증입니다. 소위 당뇨발이라고 하죠. 당뇨병 족부병변이 있으셨던 분인데요. 많은 분들이 당뇨병 합병증 때문에 두려워하고 계신데 특히 당뇨병 족부병변, 특히나 흔한 질병이기도 하고 더욱더 두려워하는 병이라고 들었어요. 어떤 합병증일까요? 발이 제일 끝에 있으니까 상처도 받기 쉬운데 당뇨병에서는 이제 신경합병 때문에 감각신경도 없어지고 또 상처도 잘 모르고 혈관도 망가져서 다리가 가장 혈관이 길잖아요. 동맥까지 피순환도 안 되고 그다음에 우리 면역 체계도 많이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상처 잘 받으니까 거기서 갑자기 많이 다리가 절단 정도로 계좌가 이룰 수 있습니다. 다리 절단하게 되는데 처음부터 그러니까 다리 절단 수술이 정상보다 10배 이상 됩니다. 유동사고 때보다 더 많이 다리 절단하게 되죠. 그래서 굉장히 생활의 질이 나빠지고 생명까지 위험해야 되는데요. 이게 지금 연구병원과 대학병원 1, 대학병원 2는 치료 방법이 당뇨 치료 방법이 다릅니다. 그 결과를 보면요. 대학병원 2는 어떻게 됩니까? 이쪽 병원은 65.4%, 50.8%를 다리를 절단해서 큰 다리를 절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애자가 된 거고 이쪽은 21% 절단했다지만 절단은 발가락 한두 개 자른 것이고 잘 걸어 다니고 자리를 보존했던 거죠. 이 차이는 바로 당뇨병 치료가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는 인공치료 치료고 하나는 기존의 치료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혈당 조절이 잘 달라지고 그 많은 이건 세계적 학술지에 보고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인공췌장기 치료가 이미 나타난 합병증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내용까지 함께 보셨습니다. 방송 보시면서요, 나만의 당뇨 치료 극복기, 혈당 극복 노하우가 있으시면요, 전화와 문자로 계속해서 함께 하시면 됩니다. 02-318-2275, 02-318-2275고요. 문자는 샵 3772번으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문자 주고 계신데요. 몇 가지 사연 뽑아서 교수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당뇨 환자로 인슐린 주사를 아침, 저녁 2번 맞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건 철저하게 지키고 있는데요. 인슐린 주사를 저처럼 때에 맞춰서 잘 맞는 것과 인공췌장기 치료가 어떻게 다른가요?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네, 인슐린 주사를 시간에 맞춰서 맞고 계신 분 같습니다. 이걸 바로 인슐린 다회요법이라고 하잖아요. 교수님이 인슐린 다회요법과 인공췌장기 치료의 차이가 무엇인지 물어보신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이게 굉장히 많이 모르고 있더라고요. 의사 선생님도 많이 모르고 계시던데 1979년도에 나온 덴마크에 나온 연구 결과인데 이 주사기를 손으로 맞는 거고 지금 이분들 두 분이 손으로 맞겠죠. 주사기 맞는 걸 똑같은 환자가 똑같은 인슐린을 똑같은 장소에 똑같이 맞는다 할지라도 이 인슐린 흡수되는 양이 플러스 마이너스 50% 차이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음식을 줬고 똑같은 음식을 맞았는데도 어떤 때는 저혈당이 어떤 때는 고혈당이 온다는 걸 알고 있죠. 그래서 굉장히 혈당치가 많이 흔들리게 되죠. 그래서 많은 나쁜 영향을 미치는데 결국 그 결론은 뭐냐면요. 피하 주입시의 인슐린 양의 변동은 인슐린 주사나 인슐린 펜 경우에는 플러스 마이너스 50% 차이가 난다고 과학적으로 밝혀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맞아 어떤 때 고혈당 어떤 때 저혈당이 되는 거죠. 그러나 인공췌장의 경우에는 기초 인슐린이 들어가면서 피하 조직에서 인슐린이 모세가 들어가는 것을 굉장히 안정화시키기 때문에 3% 미만의 차이가 있어서 바로 이 차이가 인슐린 펌프 치료의 가장 중요한 점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혈당 조절이 잘 되고 저혈당, 고혈당 없어서 혈당 조절이 아주 쉽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치료한 것이 어떻게 되느냐? 스웨덴에서는 이제 전 그 당뇨병 환자들 인슐린 펌프로 무료로 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 국책 연구인데 네이션하고 도난 건데 보면은 파란 것이 그 인공췌장기 치료고 노란 것이 기존 치료입니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심혈관 질환의 생존율을 보면은요. 인슐린 펌프 치료가 아까 다이어트법이에요. 다이어트법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이 살아있죠. 그다음에 또 총 생존율도 보면은 똑같은 치료가 아닙니다. 보면은 총 생존율도 훨씬 더 많이 살아있죠. 이 인공췌장기 치료가 주사요법보다. 그래서 이 임상 결과 보더라도 인공췌장기 치료가 기존의 다이어트법에 비해서 훨씬 합병이 적고 생명이 연장시킬 수 있다는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계속해서 문자 사연 한 가지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저희 아버지가 당뇨 판정을 받으셨는데 인슐린 의존성 당뇨병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어떤 당뇨병인지 궁금하고요. 인공췌장기 치료가 이런 경우에도 가능한지, 만약 가능하지 않은 경우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네, 인슐린 의존성 당뇨병. 교수님, 이 당뇨병이 뭔지 먼저 정의부터 한번 들어봐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뇨병은 인슐린 부족, 정상도 부족하다는 게 당뇨병인데 아주 많이 당뇨병인 거 인슐린 부족한 경우가 있습니다. 생명 유지가 안 되는 경우. 그걸 인슐린 주지 않으면 생명 유지가 안 된다 그래서 생명이 인슐린 치료에 의존하는 데서 인슐린 의존형 당뇨병 부르죠. 또 어떤 당뇨병은 부족하긴 하지만 생명 유지에는 괜찮아요. 혈당은 높고. 그래서 인슐린 부의존성이라 그러는데 인슐린 펌프 치료는 전 세계적으로 인슐린 의존형 당뇨병한테 꼭 필요하다고 다 인정되어 있습니다. 2014년도에 발표된 건데 보면은 오스트리아 같으면은 70% 이상 그죠? 전 나이에서 40% 이상 인슐린 펌프 치료를 하고 있죠. 인슐린 펌프 치료는 합병 예방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뇨병은 인슐린 펌프 치료가 꼭 필요한 것이고 특히 당뇨병 의존성은 인슐린 양에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인슐린 펌프 치료가 더욱더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고 전 세계에서 인슐린 펌프 치료를 많이 하고 있는데 특히 한국에서는 인슐린 의존형 당뇨병이 상당히 적어요. 인슐린 펌프 치료한 게. 그것도 참 의아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전 세계에서 인슐린 의존량의 인슐린 펌프 치료를 많이 하고 있는데도 말입니다. 네, 문자를 주신 분이 인공췌장기 치료가 가능한지 여부를 물어오셨는데요. 과연 인공췌장기 치료가 가능하지 않은 분들도 있는지 또 주의해야 될 점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 않은 경우는 없죠. 단지 이제 피부로 들어가니까 피부 알레르기가 심한 경우라든가 그런 경우는 제외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교육을 받아야 되니까 너무 교육을 못 받을 사람들은 옛날 치료를 해야 되겠죠. 뭐 그 경우에는
불가능한 경우는 없습니다. 네, 교수님 이제 마지막으로요. 당뇨 환자들에게 치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지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당뇨 환자들이 보면은 굉장히 불안해해요. 막 울기도 하고 오늘 아까도 환자 보고 왔는데 당뇨 치료 열심히 했는데 이게 먹약 치료했지만은 신장이 나빠졌다고 뭐 그냥 얼마나 마음과 가슴속에서 피가 내린다든지 그러면서 상당히 안 됐습니다만은 그러니까 합병증 예방하기 위해서 좋은 치료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면 잘 이런 방송 통해서 어떤 게 좋은 치료인지 잘 알아보셔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환자가 권리가 있는데 환자는 약자이기 때문에 병에 대한 모든 정보를 알 권리가 있고 그 정보를 이용해서 자기의 건강을 자기 스스로 지킬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은 많은 선생님이 있으니까 그래서 당뇨병을 잘 이해하고 잘 치료할 의사 선생님을 잘 선택해서 찾아가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합병 예방하고 불안하지 않고 건강하게 살기를 정말 바랍니다. 네, 이렇게 당뇨 알아야 낫는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당뇨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소중한 정보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요, 생활에 위축될 필요 전혀 없습니다. 제대로 알고 그에 맞는 적절한 치료가 병행된다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교수님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네, 내일이면 벌써 삼복더위가 찾아왔습니다. 정말 날이 갈수록 무더위 때문에 많이 힘드실 텐데요. 이럴 때일수록 건강관리 주의하시고요. 저는 다음 주 이 시간 더 좋은 정보로 여러분들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